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5장 전기화학 시작하겠습니다. 전기화학이라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먼저 전기화학을 이용해서 도금을 합니다. 전기 도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 있죠? 우리가 페인트처럼 뿌리는 거, 그 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순수한 구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순수한 구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전기화학이 응용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 있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뭐가 들어갑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죠. 배터리, 축전지,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는데, 이런 전지, 축전지 부분이 전기화학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화학, 전기 응용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5장 전기화학 부분도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화학과 관련된 이론들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어, 그 다음에 필수 공식,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전기화학의 기초에서 1번 전해질과 비전해질이 나옵니다. 전해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두고요. 전원을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하고 판을 둡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용액을 집어넣죠. 용액을 집어넣고 전압을 가하면은 여기에 뭐 플러스로 모이고 마이너스 모이는데, 이때 넣는 용액 같은 것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뭐 물 속에 집어넣는 용액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해질은 뭐냐면 우리가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는 물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양이온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 그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은 것, 음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얻은 것. 그래서 전리는 뭐예요? 전기 분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전리되면 그것이 전해질입니다. 비전해질은 뭘까요? 반대죠.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기분해 뭘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요. 전기를 가하니까 분해되더라. 전류에 의해 이런 전해질 용액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화학이, 우리가 화학과가 따로 있죠. 이 화학과에서 뭐 수소, 헬륨 이런 원소 기호도 있고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기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목적이 뭐냐면 시험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한번 볼게요. 패러데이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도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패러데이 법칙.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자기학에서 전압에 관한 그 법칙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고,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면은 어떤 물질이 석출이 됩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의 양이 전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 Q죠. Q는 뭐예요? Q는 IT죠. 전기량과 어떤 물질의 화학 당량을 K라고 합니다.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어떤 물질마다 고유의 화학 당량이 있을 것이고 그 화학 당량의 전기량 곱하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 g이 됩니다. 근데 Q는 IT라 그랬죠. 그래서 물질의 양 W는 KIT가 되고, 그럼 K의 단위는 뭐예요? K의 단위는 K는 넘어가니까 Q분의 W. W의 단위는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g이고요. Q는 뭐예요? 전기량의 단위는 클롱이죠. 1클롱당 몇 g의 물질이 석출되느냐 해서 화학 당량 K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K는 화학 당량은 전기량분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으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요. 패러데이 상수분의 화학 당량.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패러데이 상수는 그냥 비율입니다. 이 전기 화학 당량은 보세요. 패러데이 상수는 비율이요.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는 전기 화학 당량. 전기 화학 당량분에 여기서 말하는 화학 당량은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구리다. 그럼 구리의 화학 당량, 철이다. 철의 화학 당량을 얘기합니다. 어떤 해당 물질의 화학 당량 이라 하고요. 패러데이 상수는 그냥 상수예요. 비율입니다. 전기 화학 당량분의 어떤 물질의 화학 당량의 비율이 패러데이의 상수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화학 당량은 어떤 물질의 화학 당량은 원자가가 있습니다. 원자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죠. 뭐 예를 들어 H2O라면 H2O 할 때 여기 1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원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자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원자량은 우리가 물리에서 1몰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1몰당 뭐 질량, 그것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리다 그러면 뭐 구리의 화학 당량은 구리의 원자가분의 구리의 원자량으로 구할 수도 있고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경량이 있습니다. 이온화 경량은 앞에서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그랬죠. 이온은 뭐냐? 그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려고 하는 경량, 이온화가 잘 되는 경량, 어떤 물질이 이온화가 더 잘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이온화 경량은 제가 이거 보세요. 칼바 칼라, 마주나분. 마주나분은 마주나분. 칼바 칼라, 마주나분. 뭐요? 칼륨, 바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주석, 납은 이렇게요. 그래서 이온화 경량, 이온화가 잘 되는 순서, 전기분해에서 이온화가 잘 되는 순서 칼바 칼라 마주나분, 칼바 칼라 마주나분. 이런 같이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칼바 칼라 마주나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온화 경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전기화학에 대한 예전에 학교 때 배우시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잊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기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 용어 등을 공부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조금 어색하실 거고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화학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전기화학 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을 이용한 공업으로서 전해화학 공업. 전해 뭘까? 전기 분해겠죠. 전기 분해에 의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체로 하는 화학 공업. 전기 분해를. 여기는 수용액 전해화학공업입니다. 수용액이라 수가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용매가 되는 거예요. 물이 용매가 되어서
하는 화학공업이 있고요. 비수용액, 용매가 물이 아닌 겁니다. 물이 아닌 것이 비수용액. 용융염, 용융 녹은 거죠. 염 뭐예요? 염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용융염 혹은 융해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전해화학공업이 전해화학공업이고요. 전기공업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공업 뭘까요? 전지. 그래서 전지를 제조하는 공업을 얘기합니다. 화학 변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로 전지를 제조하는 공업을 전기공업이라고 하고요. 전열화학공업은 열이겠죠. 열. 그래서 전기로 의한 고온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공업이고, 방전화학공업은 방전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공업이 됩니다. 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나왔습니다. 전기분해 공업이 일단 전기분해라고 하면은 뭐 물의 전기분해도 있을 것이고 소금물의 전기분해도 있을 겁니다. 네, 전기분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물의 전기분해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두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두고 여기에 전기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물이죠. 물의 전기 분해니까 물이 분해가 됩니다. 물이 분해가 되는데 플러스 극으로 뭐가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우리가 물은 뭐예요? 다 아시겠죠? 물은 H2O죠. H2O. 수소가 H입니다. 산소가 O예요. O. 산소가 O.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플러스는 산소가 플러스 됩니다. 마이너스는 뭐요? 마이너스는 뭐다? 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해를 할 때 그냥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이 전기를 잘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이 생각보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피부에 이렇게 닿고 하면은 잘 통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물 자체는 그렇게 전기가 잘 통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를 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넣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성칼리, 가성소다 이렇게 하고요. 한국말로 그렇게. 근데 문제가 시험에서 가성칼리, 가성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용어로 물을 때도 있고 우리가 뭐 표준 원소 기호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물의 도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OH, NA 뭐요? 산소죠. 산소, 수소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이것이 뭐다? 수산화 나트륨이 가성소다가 됩니다. 가성소다.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도 있어요. 수산화 칼륨. 뭘까요? 수산화 칼륨? 가성칼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가성소다. 수산화 칼륨. 이것이 가성칼리가 되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으로 물을 때도 있고요. 한국말로 가성소다와 가성칼리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분해하면 양극의 산소, 그러면 음극은 수소 따라오겠죠. 물의 전기분해는 가성소다나 가성칼리를 넣어서 전기분해했을 때 양극의 산소, 음극의 수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금입니다. 전기도금. 전기도금은 도금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이 있고요. 은이 있고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에 양극을 연결하고 은을 음극에 연결해요. 그리고 뭐 이런 황산구리 용액 같은 데 넣어서 전기를 통하면 양극에 있는 구리가 우리가 약간 금빛이 나죠. 맞죠? 그리고 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의 금빛이 은이 구리빛이 되는 거예요.
은이 구릿빛이 나는 겁니다. 뭐예요? 은이 도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금은 그겁니다. 보시면 여기 도금할 물체가 있죠. 도금할 물체를 마이너스 극에 넣어서 연결합니다. 도금할 물체. 만약에 은은 도금한다 그러면 은을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 이거요. 지금 구리라 보시면 됩니다. 구리를 양극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음극의 은이 구리로 도금이 된다. 예. 교재를 한번 보세요.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을 양극.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을 양극. 도금이 되는 금속을 음극에 하고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을 함유한 수용액 중에서 전기분해해서 음극으로 금속을 석출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을 양극, 도금이 되는 금속을 음극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 연결하는 전원이 있겠죠. 이 전원으로는 반도체 정류기, 실리콘 정류기가 아니고요. 반도체 정류기나 실리콘 정류기가 아니고 내압 용량 등이 작기 때문에 소전력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셀렌 정류기. 우리가 이 전원을 셀렌 정류기다. 셀렌 정류기가 전기 도금에 사용된다. 우리가 전기 화학에 사용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원이요. 전압은 작고 전류가 큰, 전압은 작고 전류가 큰 이런 것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도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도금하는데 갑자기 큰 높은 전압으로 빵 가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천천히 도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렌 정류기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예.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죠. 전주. 그 전주하고는 당연히 전혀 상관없겠죠. 전주는 뭐냐면 우리가 금속 주물이라고 하죠. 금속 주물. 금속 주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 주물이 뭐예요? 쇠를 부어서 만든 그 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맞죠? 주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전기를 통해서 전기 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도금하면 얘가 어떻게 처음에 얇았다가 두꺼워지고 점점 더 두꺼워지겠죠. 그럼 두꺼워지고 나서 어떻게 이제 원형을 벗겨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형과 같은 물질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주물을 만든다. 전기로 주물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라고 합니다. 전기 도금을 계속해서 두꺼운 금속층을 만든 후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이 전주가 됩니다. 전주. 네. 전라도 전주가 아니고 주물을 의미하는 그 전주입니다. 네 번째, 이제 전해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분해인데, 식염의 전해가 있습니다. 식염 뭐요? 식염수라고 그러죠. 식염수. 소금물에 함유한 물. 식염 전해가 있고, 여기는 용액이죠, 용액. 금속 전해 정연이 있습니다. 금속 전해 정연이 있는데, 금속 전해 정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정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제가 뭐예요? 우리 원유 정제는 뭐예요? 원유를 정제한다. 그러면 그 전체 원유 있잖아요. 우리가 땅속에서 퍼낸 그 기름은 검은 그런 기름이죠. 거기에서 원유를 정제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석유, 순수한 휘발유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라고 하면은 불순물을 없애서 순수한 것을 만든다. 이런 의미고, 식염 전해는 식염수를 전기 분해한다는 겁니다. 먼저 식염 전해 볼게요. 염화나트륨 뭐예요? 식염수, 소금물이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염소와 수산화나트륨 및 수소를 제조하는 것이다.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은 우리가 양극에 염화나트륨, 염소가 나옵니다. 음극에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소 나트륨, 수소. 교재에 있으니까요.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양극의 염소, 음극의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로 전기 분해된다. 이것을 식염전해라고 하고요. 방법으로 경막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경막법, 수은법이 있습니다. 식염전해 방법, 경막법과 수은법. 네. 그 다음에 금속 전해 정연, 정제.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순수한 것을 얻는다. 근데 금속이에요. 금속. 원유 정제처럼 금속 전해 정연 정제라고 하면은 순수한 금속을 얻는다. 뭐야? 구리죠, 구리. 우리가 전기에 사용하는 구리에서 그 불순물이 쌓이게 되면은요, 불순물이 들어간 구리선을 전선으로 쓰면은 저항값이 높아지죠. 그럼 저항값이 높아지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전력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가 공무상 갖다 주면은요, 제일 전기에서 사용하는 전선 구리값을 제일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다? 순수한 금속을 얻는 방법. 그래서 전기 분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구리나 아연이나 철 등에 포함된 것을 이렇게 정제를 하면은 순도 99.99%의 구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슬라임 찌꺼기가 발생하고요, 순수한 구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순수한 금속만을 음극에서 석출하여 정제하는 것으로 주로 어디? 구리. 근데 이 구리뿐만 아니고 주석, 금, 은, 니켈, 안티몬 등의 제조에도 사용이 된다. 네, 정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금속의 양극 처리가 있습니다. 양극 처리인데 첫 번째 전해 연마가 있습니다. 전해 연마한다. 우리가 연마한다 뭐예요? 갈고 닦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포크를 넣어서 전해 속에 이런 포크를 넣어서 화학 반응 일으키면은 여기 포크에 있던 뭐 불순물 같은 거 그런 것들 제거되고요. 뾰족한 부분이 뭉텅해지고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 거울같이 이렇게 그런 표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마, 말 그대로 연마요. 금속을 양극으로 한 후 피연마제를 양극으로 연결한 후 전해 중에서 단시간 전류를 통하면 금속 표면에 돌기 부분이 먼저 분해돼요. 돌기 부분, 뾰족한 튀어나온 부분이 먼저 분해되니까 팽팽한 면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가 있다. 연마한다. 이렇게요. 영동하면 또 앞에서 전주 나왔는데 충청북도 가면 또 영동이 있는데요. 상관없죠. 영동은 뭐냐면 영동인데 영동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영동, 전기 이동. 그래서 영동이라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 기체 또는 액체 속에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 기체나 액체 속에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때 이에 전압을 가하면 입자가 이동한다. 영동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영동으로 이동한다. 영동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영동에는 이동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동한다. 전식은 전기 부식이겠죠. 표면의 일부 에나멜 또는 에스파트를 도포해서 부분적으로 방식시킨 금속판을, 방식이라는 것은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방식시키는 금속판을 양극으로 해서 분해하면은 노출부가 선명하게 용해된다. 녹는다는 겁니다. 녹는다. 이것이 전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시킨 금속판을 양극으로 이동해서 분해하면 노출된 부분이 선명하게 녹아서 작용하는 것이 전식입니다. 전착입니다. 전착. 전착은 뭐냐면 금속염의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의 금속이 생기게 되는 현상. 금속염
소금, 금속염의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에 금속이 생기게 되는데 생겨서 부착된다. 전기 분해해서 해서 전착. 음극에 금속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부착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착입니다. 전착. 금속을 부착시킨다. 이래서 전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깊이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언급드린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고, 뭐 전기 용동이 뭔지, 그 다음에 전해 연마가 뭔지, 그 다음에 앞에서 전해 정제가 뭔지, 식염 전해가 뭔지, 이 정도 큰 의미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기 때문에요. 전기 응용 과목에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전지가 나옵니다. 전지. 예. 전지.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리모컨, 뭐 에어컨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전지는 한번 쓰고 다 되면 분리수거해서 버리죠. 전지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뭐 핸드폰 안에 전부 다 건전지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전지는 다 쓰고 나면 충전을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전지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화학전지와 물리전지. 화학전지 외 기타. 화학전지 외 기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화학전지는 TV에 들어가는 그 건전지, TV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 건전지, 그래서 충전 못하고 다 쓰면 버리게 되는 전지, 그것을 1차 전지라고 합니다. 화학전지는요. 그리고 2차 전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 뭐요? 충전, 방전할 수가 있는 거죠. 충전, 방전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는 화학전지와 기타로 들어가는데 화학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전지는 물리전지와 여긴 없지만 요즘에 중요화되고 있는 연료전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지는 크게 보면 화학전지, 물리전지, 연료전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화학전지는 충전을 못하는 1차 전지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망간 건전지, 많이 사용하는 망간 건전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은전지 이런 거, 우리가 시계에 들어가는 이런 수은전지 있고, 공기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은전지보다 더 작은 거 있죠. 보청기 있죠. 보청기 보면 굉장히 건전이 조그만합니다. 보청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도 있는데 엄청 조그매요. 그런 공기전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충방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납축전지가 있고 알칼리 축전지 있습니다.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가 있습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가 2차 전지를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시험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좀 첨단 그 건전지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니켈,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에 많이 사용되고 요즘도 많이 사용은 되지만은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핸드폰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전에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니켈 수소 전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니켈 수소 전지가 사용된 것도 1990년대 1990년대 만들어진 핸드폰에도 니켈 수소 전지가 사용됐고요. 그 이후에 니켈 수소 전지 이후에 요즘에 사용되는 전지는 뭐냐?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리튬 이온 전지예요. 리튬 이온. 그것도 2차 전지고요. 근데 시험 위주로 제가 보통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는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지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뭘까? 연료전지는 연료를 부으면은 전지 축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다? 수소차 있죠.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넣으면 그것이 전기로 만들어지죠. 이런 것이 연료전지가 됩니다. 그 다음 물리전지가 있습니다. 물리현상을 이용해서 뭐다? 태양, 원자력, 열, 광 이런 것들이 물리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지 부분이 굉장히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우리가 요즘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지라고 하면 이 연료전지가 되고,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리튬 이온 전지인데, 리튬 이온 전지는 수소 니켈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다음에 오는 전지입니다. 근데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망간전지, 수은전지, 공기전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물리전지와 연료전지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납축전지나 알칼리 축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지 이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의 분류였고요. 그러면 전지에서 생명 뭐다? 전압이죠. 전지를 통해서 전압을 만듭니다. 전압이 전류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기전력의 감소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되는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지 전체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 첫 번째, 성극작용 혹은 분극작용이라고 합니다. 성극작용이라 할 때도 있고 분극작용이라 할 때도 있는데 보통 분극작용이라고 합니다. 전지를 방전하면은 우리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석출된 물질이 있겠죠. 그 석출된 물질이 다시 이온으로 용해되어 버리거나 혹은 전해액, 앞에서 했죠. 전해액, 전해질, 전해액 이런 농도가 감소하면은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기전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하를 걸면은 플러스로 공급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압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성극작용, 분극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있겠죠. 방지하는 것이 분극작용을 방지한다. 그래서 극작용을 감소시킨다. 감극제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감극제가 MnO2입니다. MnO2 뭐다? 이산화 망간. 네. 이산화 망간이 감극제로 많이 사용된다. 방지대책 감극제. 국부작용도 기전력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국부작용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화학 반응에 방해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전지에 불순물이 혼입해서 자체 방전이 일어납니다. 자체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압이 기전력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불순물 때문에 국부작용이 발생하니까요. 어떻게? 일단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은도금을 합니다. 수은도금이 있고요.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순도가 높은 고순도의 전극재료를 사용하고 혹은 전해액에 불순물이 들어가니까요. 그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해액에 불순물 혼입을 억제시키는 것. 국부작용과 성극작용, 기전력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 1차 전지인데 좀 복잡하죠, 맞죠? 복잡한데 일단 전해액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양극과 음극을 넣는 그 물질입니다. 전해액이고요. 음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극으로 사용되는 감극제는
조금 전에 했지만 국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기전력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주요 용도인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1차 전지입니다. 건전지예요. 충전을 못하는 겁니다. 한번 저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르클랑세 전지입니다. 망간 건전지. 르클랑세 전지를 하고 망간 건전지를 하는데 이 보시면 여기 망간 건전지 있죠? 이런 거 제가 지금 단면이 잘려져 있지만 보신 적 있죠? 이런 건전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그럼 이런 전지 어디 사용해요? 전등용이나 통신용으로 르클랑세 전지, 망간 건전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CL 뭐요? 염화 암모늄 NH4CL이 염화 암모늄입니다. 얘는 뭐요? 염화 아연.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만 르클랑세 전지 혹은 망간 건전지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이나 염화 아연이 사용됩니다. 음극은 그래도 좋죠. 음극은 전부 아연이기 때문에 리튬물 빼고는 전부 리튬 전지는 리튬. 네. 나머지는 음극의 아연입니다. 감극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산화 망간이라고 했죠. 이산화 망간으로서 우리 감극제 르클랑세 전지나 아칼리 망간 전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차 전지 감극제는 이산화 망간입니다. 기전력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수은전지도 있습니다. 수은전지. 예. 수은전지가 있고, 수은전지 우리가 여기 나오는 KOH 뭐요? 예. 조금 전에 했죠? 가성칼리입니다. 가성칼리, 수산화칼륨, 예, 이런 것도. 이 전액으로 보시면 르클랑세 전지, 망간 건전지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가성칼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수산화칼륨이 많이 사용되죠. 수은전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산화수은이죠. 수은전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화 HC가 뭐예요? 수은입니다. 산화수은이고 공기전지도 보청기, 얘가 보청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전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전지고요. 공기전지이기 때문에 얘가 다른 건 똑같지만 감극제로 O2 산소가 사용이 된다. 예,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확인하면서 문제 나오면 이 부분 확인하면서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조만 보면은 구조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냥 제가 이론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교재 수록되어 있죠. 망간 건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지가 되고요. 수은전지 어디요 이거? 보통 시계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죠? 단면은 잘렸지만 요런 전지가 조그만 전지 있죠. 요런 것들이 수은전지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1차 전지 했으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전기화학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